여러분, 혹시 상상이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고만 생각했던 과일이 실제로는 당뇨, 혈압 상승, 관절염, 심지어 신장 결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과일을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드셨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이정수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금주하며 건강관리에 신경 쓰셨는데 갑작스러운 고혈압과 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즐거움이 바로 저녁 식사 후 드시는 달콤한 과일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응급실에 가시기 바로 전날에도 과일로 만든 스무디를 드셨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과일이라고 해도 우리 몸에 해롭게 축적되어 건강 수명을 점점 단축시키고 있다면 과연 계속 드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과일이 정말 귀한 음식이었죠.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원하면 달콤한 과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과일을 드시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질병 없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5년 넘게 연구한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전에는 누구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못했던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실하게 지켜줄 내용들이니까 꼭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영양학 전문의 박성호입니다. 지난 25년간 오직 고령자의 건강과 영양 문제에만 집중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 드시지 마세요. 저것 해롭습니다. 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음식을 주의해야 하고 대신 어떤 과일이 우리 몸에 약이 되는지 그리고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지난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천 편의 국내외 연구 논문을 철저히 분석한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와는 우리 몸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욱 세심하고 현명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 15분, 이 시간이 앞으로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0세 이후부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위험한 과일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마다 습관적으로 드시는 바로 그 달콤한 과일이 어떻게 건강을 위협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의 활력을 되찾아줄 고마운 추천 과일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 특히 5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숨겨진 보석 같은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좋은 과일들을 더욱 건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드시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과일 섭취 후 함께 마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차 4가지도 소개해 드리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과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내용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대구에 사시는 69세 최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머니는 평소 관절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술은 전혀 드시지 않는데 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지 의아해 하셨는데 매일 저녁 파인애플을 한 조각씩 드시던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파인애플 속 과당이 체내 염증 수치를 높여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셨던 거죠. 다행히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고 특히 밤 늦게 드시지 않도록 한 후로 관절염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비타민도 풍부하고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모든 과일이 우리 몸에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씀드릴 과일들이 있어요. 바로 멜론이나 감, 그리고 여름철에 많이 드시는 수박처럼 매우 달콤한, 즉 과당이 많이 함유된 과일들입니다. 여러분, 과일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밥이나 빵을 통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처럼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일은 괜찮겠지 하고 식사 대신 과일로만 배를 채우시면 오히려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영양 균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 장인 어른께서도 얼마 전까지 밥보다 과일이 몸에 더 좋지 않겠어? 하시며 아침마다 식사 대신 멜론을 반 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혈당을 측정해 보니 혈당이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제서야 장인 어른께서도 과일도 결국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구나 하고 깨달으셨습니다. 그 후로는 과일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시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신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혈당이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답니다. 그럼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작고 한 개 정도는 괜찮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드시다 보면 어느새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매우 빠르게 상승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나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염증 지수를 높여서 관절염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망고입니다. 망고도 정말 달콤하고 맛있지만 이 망고도 당 함량이 꽤 높은 과일 중 하나랍니다. 작은 망고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이 어지간한 사과 한두 개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망고를 드실 때 정말 조금씩만 맛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입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괜찮겠지 생각하기 쉽지만 수박도 생각보다 당분이 높은 편에 속하는 과일입니다. 날씨가 덥다고 시원한 수박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순식간에 과도한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물론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린 후 간식으로 조금 드시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과량을 섭취하는 것은 꼭 피해 주시는 것이 우리 몸을 위한 길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중요하시거나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말씀드린 바나나, 망고, 수박처럼 매우 단 과일들은 가능한 한 섭취를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과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훌륭한 간식이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건강을 서서히 해칠 수 있는 또 다른 주범은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100% 천연 과일로 만든 주스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주스로 마시는 것은 우리 건강에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100% 천연 과즙 또는 설탕 무첨가라고 표시된 주스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 문구에 너무 쉽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과일 주스는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과일에 좋은 성분인 식이섬유는 거의 제거하고 달콤한 당분만 추출해서 물에 희석한 액체 설탕과 다름없습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일단 씹을 필요가 없어지죠. 그리고 몸에 좋은 식이섬유는 거의 파괴됩니다. 그러면 과일 속 당분만 액체 상태로 남게 되는데
이것을 마시면 우리 몸에 너무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은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84세 윤미경 할머니께서는 치아가 약해져서 과일을 씹기 어렵다며 매일 과일 주스를 드셨어요. 그런데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에 주스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크게 놀라셨죠. 지금은 사과를 작게 잘라서 조금씩 천천히 씹어 드시는 방법으로 바꾸셨는데 혈당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사과에도 물론 단맛을 내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식이섬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씹어서 먹으면 이 식이섬유 덕분에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도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포만감도 지속되어서 쉽게 배고프지 않고요. 그런데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사과가 보통 여러 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한 잔에 사과 여러 개 분량의 당분이 모두 들어있게 되죠. 하지만 식이섬유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혈당은 순식간에 급상승하고 금방 소화되어서 배도 곧 다시 허기집니다. 아침에 바쁘니까 과일 주스 한 잔 마셔야지 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방 배고파져서 다른 음식을 더 찾게 되고 결국 체중 증가나 당뇨병 위험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일 주스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당뇨병에도 잘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과일을 짜서 마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마음은 정말 좋지만 이제부터는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과일은 번거롭더라도 꼭 씹어서 통째로 드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주스로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럼 박사님, 이제 물 말고는 마실 게 없나요? 하고 걱정하실까봐 제가 조금 후에 매우 특별한 차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차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세 번째, 우리 건강을 은밀하게 해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소는 바로 액상과당이 대량 함유된 식품들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달콤한 탄산음료나 가공 주스, 또 과자나 빵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식품들에는 액상과당이라는 것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액체 형태의 매우 단 설탕 같은 것인데 일반 설탕보다 몸에 훨씬 빠르게 흡수되어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혈당 조절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몸이 지치게 됩니다. 이 액상과당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체중 증가가 쉽고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지방간 위험도 매우 커집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액상과당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에 훨씬 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앞으로 식품 뒷면의 성분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액상과당이나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이건 조심해야겠다 하고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과당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설탕을 섭취하면 그 안에는 포도당과 과당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이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과당은 조금 다릅니다. 첫째, 과당은 간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이 그 많은 양을 모두 처리하느라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처리하지 못한 과당은 지방으로 변환되어 간에 차곡차곡 축적되는데 이것이 바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지방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간 기능도 약해지는데 여기에 과당까지 과도하게 들어오면 간이 정말 힘들어 하겠죠. 둘째, 과당은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 감각을 방해합니다.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배부르다,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어도 만족감이 없고 계속 더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과일은 살이 안 찌죠? 하고 밤에 과일을 많이 드셨다가
오히려 더 허기를 느껴서 다른 음식까지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고 당뇨병 위험도 커지겠죠. 셋째, 과당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해서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담당자 같은 것인데, 과당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세포들이 이 담당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 속에 당분이 넘쳐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 당뇨병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근육량이 감소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과당은 관절염을 유발하는 요산이라는 노폐물을 생성합니다. 과당이 체내에서 대사될 때 요산이라는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것이 많아지면 날카로운 결정이 되어서 관절에 축적됩니다. 그러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흔히 관절염은 술이나 고기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달콤한 음료나 주스를 많이 마셔도 관절염 위험이 매우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단 음식부터 줄여보세요. 다섯째, 과당은 우리 혈액을 나쁜 지방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 속에 나쁜 지방질인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쉽게 막히고 손상되게 됩니다. 결국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매우 위험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지방간, 식욕 조절 장애, 당뇨병, 관절염, 심장병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숨은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이제 무서워서 과일도 못 먹겠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도하게 그리고 잘못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적당히 드시는 것은 오히려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얻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과일 주스나 액상과당이 대량 함유된 음료, 과자 같은 것들로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나쁜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걸까? 지금부터 그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선별한 건강한 과일 5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과일들은 혈당 걱정은 줄여주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5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야말로 자연이 숨겨둔 보물 같은 영양 덩어리니까 이번 파트는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 활력을 되찾아주는 과일은 바로 향긋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달콤한 맛도 좋지만 우리 몸에 매우 좋은 일들을 많이 해줍니다. 섭취하면 활력이 생기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몸속에 축적된 노폐물들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할 때 블루베리 한 줌 드시면 기운이 북 돋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시면 더욱 좋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우리 몸을 가볍게 해줄 과일은 새콤달콤한 체리입니다. 체리 정말 맛있죠? 그런데 이 체리가 혈당 관리에는 최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체리는 단맛이 나도 혈액을 나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는 매우 착한 과일입니다. 또 체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가득한데, 이것이 우리가 섭취한 음식 속 당분이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혈액도 맑아지고 배변 활동도 원활해진답니다. 특히 체리의 빨간 색소는 관절 염증을 잡아주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해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아요. 하루에 한 줌 정도씩 꾸준히 드시면 몸도 튼튼해지고 피로도 말끔히 풀릴 거예요.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된답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을 보호해줄 과일은 새콤한 맛이 매력인 레몬입니다. 레몬은 약간 신맛이 나서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 몸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단맛은 적은 대신 비타민이 매우 풍부해서 우리 몸속에 침입한 나쁜 세균들과 싸워주는 면역력을 길러준답니다. 또 레몬을 섭취하면 신기하게도 식욕이 조금 덜 당기고 몸속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체중이 좀 늘어서 걱정되실 때 드시면 좋죠. 하지만 레몬 드실 때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혹시 위장약이나 소화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레몬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의사 선생님께 먼저 레몬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 정말 중요해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네 번째. 많은 분들이 아직 그 진짜 효능을 잘 모르는 숨겨진 보물, 바로 토마토입니다. 대부분 과일이 단맛을 내는 것과 달리 토마토는 단맛이 거의 없어요. 대신에 우리 심장과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분들을 듬뿍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준 빨간 보석이라고도 불리죠. 이 좋은 성분들이 우리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서 몸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준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당분인데요. 토마토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이 매우 적어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혈당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한 분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과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토마토에는 우리 눈을 밝게 해주는 성분, 뼈를 철근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해주는 성분, 그리고 우리 몸이 늙지 않도록 젊음을 지켜주는 여러 가지 훌륭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다만 이렇게 좋은 것이 많다 보니 칼로리가 매우 낮지는 않아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얇게 잘라서 다른 채소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활력도 솟아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진정한 숨겨진 보물 중에 보물,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대부분 과일이 단맛을 내는 것과 달리 아보카도는 단맛이 거의 없어요. 대신에 우리 심장과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기름을 듬뿍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의 버터라고도 불리죠. 이 착한 기름이 우리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서 몸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준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당분인데요. 아보카도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이 매우 적어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혈당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한 분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과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보카도에는 우리 눈을 반짝반짝 밝게 해주는 성분, 뼈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해주는 성분, 그리고 우리 몸이 녹슬지 않도록 젊음을 지켜주는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들이 채워져 있어요. 다만 이렇게 좋은 것이 많다 보니 칼로리가 아주 낮지는 않아요.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얇게 잘라서 빵에 올려 드시면 맛도 좋고 활력도 솟아날 거예요. 오늘부터 꼭 한번 드셔보세요. 몸이 먼저 그 변화를 알아챌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건강한 과일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사과나베, 오렌지, 자두처럼 혈당도 많이 올리지 않고 몸에 좋은 섬유질이 많은 과일들이 더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매우 달콤한 바나나, 망고, 수박 같은 과일들은 혈당을 정말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오늘 제가 건강한 과일이라고 소개해 드렸어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과일도 결국 과도하게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 가지 과일만 대량으로 드시기보다는 오늘 소개한 여러 과일들을 조금씩 그리고 골고루 맛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건강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음식을 주의해야 하고 또 어떤 과일이 우리 몸에 좋은지 자세히 알아봤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생활 습관 전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매우 좋은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좋은 습관, 식사 후에는 30분만 가볍게 걸어보세요. 우리 옛 속담에 식후에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는 것은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식사하시고 나서 30분만 아주 천천히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는 거예요. 식사 후에 조금만 움직여주면 우리 몸속 근육들이 방금 섭취한 음식의 당분을 에너지로 활발하게 가져다 사용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겠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식후 걷기가 혈당을 낮추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개운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걷기가 정말 힘드시면 식후에 바로 설거지를 하시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것만 지키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혈당도 조절하고 관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두 번째 좋은 습관, 과일은 식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디저트처럼 생각하세요. 과일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지만 과일만 먹고 식사를 대신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과일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국, 여러 가지 반찬, 그리고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이 골고루 차려진 건강한 식단에 살짝 곁들여 먹는 특별한 간식 정도로 생각하셔야 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높아서 걱정이신 분들은 내가 지금 먹는 과일도 밥 한 숟가락, 빵 한 조각과 똑같은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루에 과일은 한두 번, 그것도 너무 많지 않은 양으로 제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좋은 습관, 과일 드신 후에는 차 한 잔을 즐겨보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과일 드시고 꼭 탄산음료로 입가심을 하셨답니다. 덕분에 혈당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따뜻한 녹차나 카모마일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하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좀 밋밋하다고 느끼셨지만 익숙해지니 달달한 음료보다 속도 편하고 혈당 관리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일을 드시고 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매우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즈베리차나 생강차, 그리고 녹차나 카모마일차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과일을 통해 섭취한 당분이 몸에 너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입안도 개운해지고 속도 편안해지니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예전 생각만 하시고 과일은 괜찮아 하고 마음 놓고 드셨다가는 어느새 혈당 수치가 크게 올라가 있고 배도 나오고 무릎이나 허리 관절도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현대 환경에 맞게 과일 섭취 습관을 현명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아마 처음에는 과일이 몸에 나쁘다고 그럴 리가 하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결코 과일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몸을 생각해서 더 현명하게, 더 똑똑하게 과일을 즐기시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저도 제 아내도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과일 드시는 양을 조금만 줄이고 특히 밤 늦게는 먹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 꼭 참고하셔서 혈당도 관리하고 관절 건강도 지키시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건강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세요.